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의를 맡은 권연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강 대상과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교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이라는 게 우리가 맥머리라고 하는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과라든지 학교에 따라서 그 난이도라든지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만 다릅니다.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해야 되고 또 공부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진로,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대상이에요. 일단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열, 우리가 이과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과계열 학생이라든지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공학계열의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의학계열의 학생들이 바로 유기화학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화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먼저 앞에서 선수 과목을 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학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화학을 공부한 이미 한 학생들이 유기화학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각종 시험, 즉 미트라든지 피트라든지 드트와 같은 의학계열 시험, 그리고 임용고시와 같은 그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교사나 선생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임용시험, 그리고 각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기화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기화학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는 맥머리 유기화학이고요. 저는 9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맥머리 유기화학 그 9판에 해당되는 그 교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9판이 아니라 다른 전에 해당됐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의 뭐 내용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교재를 뭐 그대로 활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기화학 그 9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1장의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제1장에 해당이 되는 구조와 결합에 대한 이 부분은요, 일반화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추려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일반화학 교재 전체를 다 담은 내용은 아니겠죠. 우리가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반화학 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중달 교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7장, 8장, 9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얘기는 1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챕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상에 있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화학을 공부를 했던 아니던, 일반화학 점수가 좋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1장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챕터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14장 에 해당되는 부분, 13장 그리고 12장 이 구조 결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질량 분석법이라든지 뭐 IR, UV, NMR과 같은 그런 분석법이에요. 즉 이 분자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구조를 확인하고 그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기 분석 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기화학에서도 그 분자의 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챕터들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보통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6, 17, 18장 또는 19장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편입이나 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24장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통 이 그 결정에 해당되는 부분, 분자 결정에 해당되는 부분 14장 공부하고 그다음에 15장과 16장
또 많이 나가면 17장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앞에서 했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줘서 공부를 하면 뒤에 부분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25장부터 31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화학 또는 생물 쪽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유기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학과별 난이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맥머리 구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임용화학이라든지 편입시험이라든지 또는 전공에 해당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그 난이도 부분이 다릅니다. 조정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임용화학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그쪽이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이 이제 편입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객관식 문항을 풀어야 되고 또 면접시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공으로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각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탑그레이드 유기화학에서 이러한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 위해서 교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생략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다 수록을 했습니다. 골고루 처음 듣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내용들을 천천히 또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일한 학습 영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은 그 양으로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학습자들의 역량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익숙한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간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학 대면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운명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접하기 전에 주변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물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그림자를 바라보지 말고 실제 그 자체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편견이나 벽들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일단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형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형들은 개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는 이런 분자 모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 모형들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만져가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자들이 왜 그러한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 대한 그런 난이도, 우리가 겁먹었던 부분에 대한 난이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거품을 빼고 나서 유기화학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 모형이 이 모형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의학계열로 이제 진출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치과대라든지 또는 뭐 간호학과라든지 약학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학계열 쪽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순수과학 쪽으로 이제 화학을 계속해서 전공하거나 연구원이 되거나 그 외에도 또 공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든지 또는 영양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진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생님이 된다든지 또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기학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 계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외에도 기사 자격증, 여러 가지 그 수질이라든지 뭐 환경 기사 같은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수강평입니다. 인강 설명을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해줘서 이해하기가 수월했다라는 내용과 또 연습 문제를 다뤄줘서 개념을 공부한 후에 문제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수강평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나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예시 문항과 또 연습 문제까지 연결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유기화학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유기화학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차분차분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한 그 부분에 다다를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기화학이라는 강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차분차분 천천히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골 앞에 도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